민식이법 놀이가 생겼대요. 저는 이걸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애들이 자동차가 30km 이로 달려가면은 자동차 한 대 가서 들이받으려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의 전부였던 웃음. 네. 뭐 그게 바로 개그. 그게 이제 자기 삶 이제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는데.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어디 그렇게 조금 소소한 자리도 있다면은 저는 뭐 금액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다 그럴 것 달려가는 같아요. 편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이게 저도 잠깐 예전에 우차사가 굉장한 이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엄청 네, 시청률이 거의 30%를 찍고 저희도 그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만사마와 같이 등장했어요. 만사마 여러분 아시죠? 만사마 뒤에 보좌관으로. 예. 만사마는 아니고. 예. 근데 그거 코너를 기획하고 짜고 멘트 만들고 맞아요. 춤도 내가 다 만들고 했던 건데 야 이게 뜨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 코너를 아무리 내가 만들었다 얘기해도 이 얼굴 이렇게 생긴 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만사마? 왜냐면 봐 나는 이 멘트를 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얼굴을 그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험난한 생활을 했다는 거야. 30년 가까이 얼굴을 망가뜨리면서 사는 노력으로 한 건가요? 예, 아유 그 얼굴 안 했으면 캐스팅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개그맨들 이렇게 짜는 거 보면 이게 누구 한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뒤에서도 네. 조력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네. 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그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네. 그게 빛이 나는 건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친구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독특하게 생긴 친구도 필요합니다. 개그니까. 네, 그리고 아이디어 잘 짜는 친구도 네.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개인기 잘하는 친구들도 필요해요. 네. 그리고 소품 준비 잘하는 팀. 꼼꼼한 친구도 필요하고 뚱뚱한 친구도 필요하고 마른 친구도 필요하고 키 큰 사람도 필요하고 키 작은 사람도 필요하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죠. 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개그 웃음이 전부였던 우리 네. 정상식 님이 딱 봤을 때 지금 개그 프로그램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도 좀 아쉬워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뭐 보고 웃을 게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TV 많이 보면서. 그 대부분 보면은 그 개그 프로를 위해서 많이 웃고 맞아요. 삶을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뭐 힘을 요새 얻었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그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게 포진해 있던 시간이 주말의 시작 아니면은 주말의 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말의 시작이 아니고 우차사가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목요일 저녁. 목요일쯤. 왜냐면 목요일 전 주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요일 저녁에 우차사를 보고 좀 금요일 날 좀 하루만 일을 하면은 주말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일요일을 마감할 때는 개그 콘서트를 딱 틀어놓고 보면서 그래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 내일 출근하는구나.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차사가 사라지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개그 콘서트와 동시간대 편성이 됐습니다. 시간차를 조금 두고 우리가 한 40분 정도 일찍 시작하고 중간에 20분 정도 맞물리고 그 뒤로는 개그 시간대로 콘서트 옮긴 거예요? 네, 일요일. 일요일 시간대로 그 시간을 옮겼었는데 네. 그때 당시 20대, 30대, 40대 시청자층에 대해서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광고도 완판이 됐었어요. 네. 그 시간대 정해진 할당량 시간에 광고도 완판이 돼서 제작비도 정말 충당이 잘 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당시 이 방송사에 갑질 아닌 갑질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정말 아직도 억울한 게 그때 당시 우리 개그 프로그램을 밀어내고 네. 꼭 이 시간대에 내가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고 한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 때문에 그 시간대를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방송 제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 출연하는 것도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출연하는 시간도 미리 몇 시간 전부터 언제부터 우리 개그맨 누구님과 함께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다 고지를 알리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맞아들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일요일 저녁에 그 시간이 약속돼 있는 분은 시간대로 옮기면은 만약에 내가 일이 좀 바쁜 시간이 못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른 시청자층을 다시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대로 옮기고 나서 예전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원래 그러니까- 시간대를 고정 프로그램을 시간을 옮긴다는 거는 근데 그만큼 뭔가를 드라마 감수해야 때문에 되는데 일단 네. 제가 알기로도 드라마 작가님들은 정말 파워가 세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드라마라도 성공을 해서 내가 억울해서 하는데 그 많이 드라마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고 알고 아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작가라고 들으셨는데 계시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시청 시간대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작품에 그냥 매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피해 아닌 본인이 물론 잘하려고 하시는 욕심도 있으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 좀 한 번만 좀 다른 의미의 갑질 맞긴 맞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제작 환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개그맨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저도 그랬다시피 일평생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그쵸. 웃기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을 때조차 그냥 저는 웃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3 때 이제 뭐 선생님들 그때는 잘 되라고 체벌도 하셨잖아요. 그쵸. 막 있는데 뭐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다 나와! 뭐 몇 점 이하로 다 나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몽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회초리질을 하시는데 똑바로 돼! 야 임마! 이랬는데 그 순간에 너무 웃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도 엎드려 붙였는데 야 임마! 그런데 뭐 임마! 이랬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제가. 진짜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애들은 빵 터졌는데 선생님도 대신 웃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때 순간 기가 찼는지 같이. 아이고야 이러시더니 네가 오늘 날 잡았구나. 너만 일단 빠져있어. 다른 애들 다 두들겨 패고 내가 2배로 맞은 거야.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다 이 멘트를 안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인데 이랬던 친구들이 누구에게 검사를 받느냐? 그 방송국 PD로 오신 분들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영상 연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그죠. 거의 네. 프로듀서에 맡게 돼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코미디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의 개그 감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이렇게 봐요. 코미디 프로 검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감독님이 대통령이에요 거의. 그죠. 딱 앉아있어. 이러고 있어요. 맞아. 오디션 하듯이. 일단 그리고 이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기분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감독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감독님들은 나 한번 웃겨봐라. 네가 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서 할수 웃기고 있어? 싶어도 하는데 내가 먼저 쫄아버려요 이게. 그렇지. 맞아요. 어느 순간. 호진하고. 근데 또 이 감독님 의견에 감독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재미없는데 네. 니들은 어떻냐. 근데 정말 이건 작가들이 봐도 재밌다 한 경우에는 작가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는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감히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이걸 하고 살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모르겠죠. 녹화 한번 떠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은 재밌어요? 그렇게 어렵구나. 재밌어요 이러면은 이분들이 이 코미디 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PD가 아니죠. 예, 글쎄. 뭐든 뭐 음악이든 뭐 글쎄요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밥줄인데 뭐 PD의 책임질 순 의견과 없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상반돼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갑질 아닌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감독이랑 좀 평소에 농담도 주고받고 친한 친구들은 코너 통과 확률이 높아요. 그냥 장난치듯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야 감독님 지금 아무 거 신경 쓰지 마. 막 이러면 지가 막 이렇게 막 애드립 치면서 해요. 그러면 그냥 순간 분위기가 또 좋아져. 근데 이렇게 웃긴 거랑 방송에 녹화해서 웃기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다르죠, 틀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면은 이게 개그 프로 많이 했다는 건 꼭 코미디언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제작진과의 소통 문제도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면은 전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을 다듬고 올리는 거예요. 코미디 작가들도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코미디 선배들이 같이 이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너네들 의도가 무엇이냐, 원래 이 웃음 코드가 뭐지? 라고 생각해서 같이 잡아줘가면서 연기도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코미디 작가 시스템이 선배 개그맨들이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러고 이제 제작진은 우리를 믿고 따라주고.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리긴 좀 너무 지난 시간이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우차사가 한참 잘 나갔던 시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뭐 그때 저는 일주일에 아이디어를 1시간 이상 짜본 적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감독님은 우리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야 뭐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사람이 흥이 날 때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야 돼. 그죠. 기분 좋아서 막 야 이거 웃기지 않은 거막 자기 막 하면서 막 이거 웃다 보면은 그냥 그거 검사 못하는데 바로 그냥 원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짜는 거 30분 1시간이면 짜고 나머지 시간 놀러 다니고 뭐 그때는 또 언제 잘 나가서 행사 보러 다니고 너무 여유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고 왜 그런 거 있죠.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얘네들을 쪼아붙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좋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더 좋은. 그럼 여기서 요것만 웃기니까 요것만 살리고 나머지 거 딱 싹 새로 짜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 3일 동안 짜가지고 검사를 맡았던 내용을 싹 뒤집었고 그날 당일날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대본이 나오겠냐는 거죠. 글쎄, 그러니. 예. 무더기로 만드네. 최대한 한 5, 60%는 살려주고 가야 되는데 거의 뭐 전체를 다 그냥 통편집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재미없는 관점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시청자분들도 요즘 웃음에 많이 인색해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웃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뭐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 사업도 안 돼. 그리고 뭔가에 모르게 지금 굉장히 분노에 치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란 코드는 나도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왜 그 개그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은 방송 녹화할 때도 사전 바람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바람잡이가 나와서 이렇게 다 관객들의 흥을 돋궈주고 난 다음에 본 녹화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기분을 이만큼 더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죠. 텐션을 올려놓고 다 텐션을 상태에서 딱 딱 터트려줘야 돼요. 딱 이렇게 숨만 쉬어도 펑 터질 수 있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건데 맞죠. 예.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텐션을 올리고도 힘이 들어져요.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지금 법안 통과된 것들도 지금 좀 너무 떼법으로 통과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웃음보다는 약간 냉소, 비웃음이 좀 많아질 예. 시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죠. 이게 저는 아까도 여기 회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코미디 빅리그. 왜 살아남았을까요? 코미디 빅리그는 약간 성인적인 표현을 써도 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멘트 중에 PPL 광고 멘트가 막 들어가요. 맞아. 예. 저기 뭐 광고에서 쓰는 노래를 갖다 쓰기도 하고. 근데 공중파에서 저희가 할 때는 약간 또 제약이 있었어요. 예. 이거 PPL 할 때는 우리가 돈 받고 해줘야 되는 거기 그죠, 때문에 그죠, 절대. 함부로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PPL 같은 것도 우리가 먼저 써줘야지 아 그럼 우리가 돈 그러니까 광고비를 더 드릴 테니 조금만 더 부각시켜 주세요라고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노출을 아예 안 시켜버리고 그냥 하니까 그 제약도 많고 그리고 약간은 요즘 좀 소위 말 그대로 좀 독한 표현도 들어가야 재밌어요. 근데 공중파는 심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웃음을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블 프로그램에 비해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개그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타 프로그램으로 이적을 한다는 거에서 굉장한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겁을 먹고 어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요. SBS 공채면 SBS 공채로만 있어야 된다. KBS 공채면 KBS 공채로만 있어야 된다. 옛날에 그런 게 좀 거의 유대감이랄까 소속감이 예. 강했던 것 같아요. 거의 스카웃돼서 완벽하게 내가 훨씬 나은 대우를 받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이동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나서지는 못하고 왜 내 직장을 잃을까봐 그렇게 숨죽이며 여기 제작진 의견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왔는데 결국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인권 이런 거 따지기보다 개그는 기본적으로 반복 들어가고요. 조롱 들어가고요. 비아냥 들어가고 놀리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 열고 활동할 수 있고 아 저 친구들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연출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 사실화돼서 기정사실화 받아들이시니까 예.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송영길이나 오나미 같은 친구가 둘이서 로맨스 영화를 찍어 그냥 그것만 해도 웃겨. 근데 저거 못생긴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다 내려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그래요? 친구들은 그렇게 웃기려고 준비를 한 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외모 비하라고. 그러니까 저런 외모의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진지한 연기라도 웃기다. 저런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다. 약간 그런 느낌. 외모로 희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계신 두 분의 우리 이 진행자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미스터 빈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미스터 빈이 정상적인 인간은 아닙니다. 그죠? 뭐 말 그대로 보면은 쇼핑몰 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 들어보니까 전화기 다 통화가 안 돼. 근데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 들어보니까 뚜 소리가 울려. 그걸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는데 자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퍼즐로 누워 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한국이었으면? 네, 말 그대로 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연설은 지루하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네. 설교는 좀 지루하다 이런 걸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어찌됐든 그분이 담고 있는 시사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영국에서 훈장을 받으셨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위상을 높여서 감사하다고. 기사자기를 받은 거. 예. 그죠. 기사자기를 받은 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영국 여왕이 왔는데 이건 뭐 여기서 표현을 좀 약간 제가 좀 가려서 하겠습니다. 영국 여왕이 왔는데 자기가 여기 약간 좀 비서 수행하는 역할로 딱 서 있었던 거예요. 바지 지퍼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급한 대로 지퍼를 고친다고 했는데 못 고치고 손은 들어간 사람이 손가락만 여기 지퍼 하나 나와 있는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야 우리나라 또 야한 건 아닌데 야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쓰면 저거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데 그랬다 최고 존엄을 또 최고 존엄을 또 거기 가면 예, 국왕이 오셨는데 국왕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네. 근데 그걸 지퍼를 마지막 순간에 딱 고쳤는데 고치고 너무 긴장하고 딱 했는데 여왕한테 헤딩을 해버리고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저희도 웃었잖아요. 네, 근데 왕실에서도 그걸 싫어했느냐? 아니요, 왕실에서도 같이 웃어줬어요. 그래 왜? 아 여왕도 저렇게 당할 수도 있지. 실수인데 저게 사람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데 대해서 되게 관대한 거야.
그래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고 국제 개그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개그맨들이 나가서 이제 무언극 이런 걸 해보면은 외국 나가서 공연하는 게 너무 편하죠. 마음이 이미 이만큼 열릴 때요. 그렇구나. 개그맨들이라 하면은 아 웃기러 나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 기분 나쁘고 지금 뭐 스트레스 받아 있고 이런 상태니까 어디 한번 웃겨봐. 어? 어이구 저거 개그라고 아이고 저거 봐 또 사람 조롱하고 앉았네 아이고 저거 봐 못생긴 거 들으면 또 외모 비하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재앙이 많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 일단 못생긴 사람이 나오면 일단 웃어요. 웃고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래요. 그럼 막 웃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거에서 시청자들도 좀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를 내고 승질 내고 그러니까. 맨날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고쳐라 어쩌라 이게 막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이랬는가라고 되돌이켜 보면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마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더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거 부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예. 저희가 사실 저희가 부채질 할 때마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아우 부채질 할 때마다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어요. 아이고 더우시죠? 아우 그럼요. 저희 방송 제작도 그렇지만 그래도 개그 프로그램이 좀 부활하려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시간도 거의 다 네. 돼서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될까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자와 이 개그를 만드는 개그맨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부터가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시청자분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심영래 선생님이나 이주일 선생님 뭐였어? 영구 바보예요. 이주일 선생님 뭐였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어. 다 바보였네. 못생겨 죄송한데 이주일 선생님이 웃겼던 개그 중에는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주현미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그때 젊을 때 이쁠 때 가수왕 받고 이러실 때 주현미 선생님이 진지한 무대를 가사를 읊으면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가사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현미 노래 부르는데 주현미 씨 노래 부르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주현미 웃음이 터져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웃음 터지면 터지는 방향만 쳐다보고 있어. 얼굴만 봐도 웃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무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봐 우리 그때는 그걸 되게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리고 이 우리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여의도판이니까 여기 한 말씀 드리자.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도 조금은 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두가 웃을 수 있고 이런 웃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진정으로 모두가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더 애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말들이 있는 것들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게 민식이법 놀이가 생겼대요. 저는 이걸 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애들이 자동차가 30km 이로 달려가면은 자동차 한 대 가서 들이받으려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 부딪히면 이제 자기 돈 요구하려고 그런 놀이가 생겼대요. 또 그건 제가 처음 깜깜하다. 보는. 네. 너무 그죠? 한문철 변호사님 그 TV에 봤는데 애들이 자동차를 막 뛰어가니까 막 쫓아가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리고 뭐 자전거가 자동차 있는데 들이와서 받았는데도 네. 100만 원에 합의해라. 아이고. 아니면 신고하겠다. 이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눈물에 의지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재검토와 이런 걸 거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자꾸 이게 분노가 쌓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뭐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박한 세상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좀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려보는 바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 만드는 데서 이제 좀 한 번에 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법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들도 웃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고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시기하며 살았어요. 모두 다 다독거리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우리나라의 미덕은 양보이고 예절이고 이런 거였는데 언제부터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웃음도 좀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많은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성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는데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뭐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30분이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10분이 오버가 시간 가는 됐어요. 줄 몰랐어요. 아니, 저희가 얼마나 이게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오늘 보고 많이 웃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유. 몰랐던 부분도 지금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웃음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이 시간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처음엔 좀 즐거웠던 것 같은데 막판에 내가 좀 이렇게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좀 이렇게 뭔가 감동이 있고 깊은 네. 여운이 있었어요.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그 같아서 도반도 사실은 제대로 가발을 좀 갖고 다니시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필요한 걸 아마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 법안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실질적 그럼. 있는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겠다 국민 하는 감정법 안 게 돼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정이 아니고 저기요 이름 안 그래도 이름 때문에 서러웠다고 하는데 점삼식이 뭡니까 점삼식이 삼식님께 다시 한번 기자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그맨 점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점삼식이 뭐야 점삼식.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의 명문 한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1종, 2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까지 매일 자체 시험으로 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접근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강사진 운전면허는 역시 한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